자, 첫 공판 이후에 이 김호중 씨의 두 번째 재판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워낙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던 김호중 사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큰 상태인데요. 자, 보니까 이런 기사가 8월 2일 날 올라왔습니다. 김호중 탄원서마저 뚝, 팬들도 등 돌렸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시다시피 이 김호중 씨에 대한 정말 많은 탄원서가 빗발쳤습니다. 그 탄원서만 거의 뭐 200건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판부에 영향을 끼치냐 못 끼치냐를 두고 또 찬반 여론이 굉장히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호중 씨의 탄원서가 뚝 떨어졌다. 팬들이 결국 김호중 씨를 손절한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왜 이렇게 작성이 됐을까요? 팩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공판을 앞둔 김호중의 팬들의 관심마저 줄어들고 말았다. 김호중은 이 뺑소니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열린 첫 재판은 큰 수확 없이 마쳤고 19일 열릴 2차 공판이 핵심이다. 여론은 여전히 비판적이지만 팬들의 반응마저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라고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19일 날 2차 공판이 열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이 여름 휴가 기간 내내 김호중 본인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마 뭐 정말 암 환자라던가 몸이 굉장히 쇠약한 경우 에어컨까지 가동시켜준다고 하지만 김호중 본인은 단체 생활을 하는 일반 방으로 수감이 됐기 때문에 에어컨은 힘들 것이고 아마 선풍기 한 대로 굉장히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팬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만 그것조차 죗값을 달게 치르고 있다라는 여론도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가장 무더운 8월 19일 날 김호중 씨에 대한 2차 재판이 열리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그 전에 이미 탄원서가 또 끊겼다. 첫 공판 날짜가 전해졌을 당시에도 하루에 수십 건 이상의 탄원서가 올라와 김호중의 선처를 바랬다. 그러나 7월 말 이후로는 탄원서의 발길도 뚝 끊겼다. 특히 첫 공판을 앞뒀던 9일에는 40건이나 넘는, 하루에 40건이 넘는 탄원서가 제출이 됐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10건에서 20건 정도 되는 탄원서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사건 관계인도 존재했지만 대부분 김호중의 팬덤, 아리스인 것으로 알려졌고 25일 날 하나의 진정서를 끝으로 일주일 넘게 새로운 탄원서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기자분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하루에 수십 건이 빗발치던 탄원서가 갑자기 안 오니까 이거 그냥 김호중 씨에 대한 팬들의 손절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댓글에도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에서 탄원서에 대한 지양을 당부했을 수도 있지만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라고 합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탄원서의 효력은 경우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제3자의 것은 재판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당사자들이나 관계자들의 탄원서일 경우에만 재판부에서 아니 뭐 피해자가 저렇게 탄원서를 낼 정도면 뭐 이렇게 바라보지만 팬덤이나 제3자의 탄원서는 별다른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뺑소니 사고가 드러났음에도 김호중을 지지하던 목소리까지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건 법정의 재판과 별개로 이미 여론재판에 있어서만큼은 변화가 있음을 직감케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사실이 맞을까요? 그 사이 검사 측과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2차 공판 준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려다 함께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도 1일 날 추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는 현재까지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은 것과는 다른 행보라고 합니다. 이광득 대표의 경우 이미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만큼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2차 공판 때 모든 걸 이야기하겠다라며 재판을 한번 미루게 됐죠. 그 19일 날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공판이 이제 결국 많은 분들의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탄원서 실체가 어떨까요? 정말 팬들이 김호중 씨를 손절했을까요?
탄원서만 191건이다. 김호중의 팬덤 호의는 막강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의 내용인 거죠. 지금껏 전달된 탄원서만 무려 191건에 달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판 때 김호중의 혐의 인정 여부가 처음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집중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첫 공판 당시에만 해도 김호중 씨를 지지하던 많은 팬덤은 충성도가 매우 높았다고 해요. 취재진보다 더 많은 팬들이 현장과 법정을 찾았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호중 씨가 다리를 절뚝이며 등장하자 방청석에서 이를 보고 있던 팬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부 행위가 재판부가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김호중 씨에 대한 탄원서 줄어든 것이 팬덤에 대한 손절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김호중 씨를 비판하고 있다고 한들 팩트는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기사에 한 가지 쟁점이 좀 있어요. 맹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김호중 씨에 대한 탄원서의 제출 기간이 있다고 해요. 그게 7월 20일, 19일 요 사이까지, 요 주에, 그러니까 7월 셋째 주죠. 7월 셋째 주까지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었던 걸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거 뭐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팬덤의 커뮤니티를 좀 뒤져보니까 제가 찾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7월 넷째 주까지도 제출했다. 7월 27일까지 제출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19일, 20일, 금, 토, 일 사이였다. 어떤 분은 19일까지였다. 좀 이야기가 달라서 제가 뭐 이걸 명확하게 언제였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실제로 기사에 보면은 25일까지 한 건의 탄원서가 제출이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뭐 법원에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25일까지는 분명히 탄원서가 제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탄원서가 뚝 끊긴 게 이 김호중 씨에 대한 팬들의 손절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탄원서를 제출하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아마 줄어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일까지 탄원서가 어찌됐건 제출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여부를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분이 팩트체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검색해서 찾아봤던 탄원서 제출 기간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이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김호중 씨를 그렇게 지지하고 있던 팬덤이 과연 갑자기 등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이 김호중 씨는 최근 1,500만 원의 기부를 했다라는 사실이 전달이 됐습니다. 김호중 씨가 지난 5월 노숙자 시설에 1,5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거죠. 당초 김호중 씨가 이미 5월 말에 시설에서 봉사활동 진행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봉사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1,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해요. 시설 관계자는 김호중 씨가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김호중 씨 측에 연락도 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소속사에서 1,500만 원을 보내왔다라고 합니다. 김호중 씨가 봉사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사과 메시지가 함께 왔다고 해요. 자, 그러니 수백 개의 탄원서와 김호중 씨의 소속사에서 1,500만 원의 기부까지 진행된 마당에 이거 이렇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자, 이 기부한 내용 재판부가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고 이미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그러니까 인사사고가 심각하게 난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200건에 달하는 탄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팬들의 탄원서가 재판이 진행될수록 계속 제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김호중 씨에 대해서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 거냐. 사실상 음주 사고 이후 다시 음주하는 김호중식의 수법 안 통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심 때 무죄 선고를 받았던 50대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50대 운전자가 편의점에서 사고를 내고 나서 소주를 사서 마셨는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결국 무죄 선고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징역 1년이면은 교도소 가는 겁니다. 집행유예 2년은 그 기간 안에 2년까지 선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김호중 씨 역시 과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 거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그런 여론이 좀 만들어지고 있죠. 김호중 씨에게 너무 가혹하다. 언론사건, 저와 같은 유튜버건, 댓글도 지금 저에게 많이 달리고 이메일도 많이 왔습니다. 이 김호중 씨 사태에 대하여 정조전했었던 많은 이 매체들, 미디어 매체들에 대해서 지금 김호중 씨에 대하여 너무 심각하다. 이거 너무 몰고 가기다. 김호중 씨가 안쓰럽다. 또 일부 유튜버들은 김호중 씨를 굉장히 두둔하는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익과 조회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찌됐건 김호중 씨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이 김호중 씨 자체에 대해 제가 다른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김호중 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워낙 사회적 문제가 커졌잖아요. 음주 사고를 내면 일단 튀고 본다. 그리고 또 술 마신다. 김호중 모방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전 소신 발언을 좀 하자면 여기에 하나 수정이 필요합니다. 김호중 모방 수법이 급증한다라기보단 저렇게 사고를 내고 나서 2차 음주를 하는 수법은요. 예전부터 계속 내려져 왔습니다.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김호중 씨가 이 수법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걸 똑같이 답습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씨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김호중 씨 자체의 문제가 커서 이 사태가 커졌다라기보단 이렇게 사고를 내고 나서 또 음주를 하는 음주 단속을 피하는 이 꼼수, 이 법의 허술함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됐다라는 것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모든 연예인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호중 씨도 이번 2차 공판에서만큼은 저렇게 지금 앞선 사례들이 무죄 선고에서 지금 징역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자신의 모든 죄목을 본부장처럼 대표처럼 깔끔하게 모조리 인정하고 죄값을 받고 자숙한다면 저는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방청객들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눈물을 흘렸다라는 아리스 팬들도 꽤 많이 존재했다. 하지만 김호중의 첫 재판은 불과 12분 만에 종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태에 많은 분들이 참 어이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인데요. 자, 김호중 첫 재판 의구심이 드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3분 만에 끝났는데 출석하면서 다리는 왜 절뚝였는가? 자, 아시다시피 김호중 본인 이 검사의 출두로 인한 당시 대면 조사 때 그 이후부터 다리를 절뚝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남경찰서의 조사 이후 당시에는 다리를 절뚝이지 않았죠.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하다. 저것도 꼼수냐? 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김호중은 구치감에서 나와 한쪽 다리를 절며 피고인석에 들어섰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기자분이 생생하게 좀 적어놨는데요. 특히 김호중은 피고인석에 들어서고 나서 재판부가 묻자 가수입니다. 라고 짧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호중의 제대로 된 구체적 입장을 8월 19일 공판 때 한 번 더 듣기로 했다. 황당하게도 13분 만에 끝난 요번 재판. 이 많은 팬들이 현장에서 기다렸고 엄마라는 여성도 있었지만 이 결과 모친은 이날 법정을 찾지 않았고 사칭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사칭을 한 인물에 대한 정체가 또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사실 이 김호중은 검찰에 송치되던 날에도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를 보인 바 있는데 이번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호중은 뺑소니 사고 당일 유흥주점 앞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영상이 공개된 바 이에 김호중 씨의 변호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린 것이 아니라 걸음걸이가 원래 그렇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 이후부터 김호중은
검찰 송치 당시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를 보여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확인 결과 다리를 다쳤다라는 의료 기록조차 찾지를 못했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시에 야 이것까지 꼼수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들이 많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 미운 오리 새끼에 등장했을 때 김호중이 나이가 만 32인데 32살의 발목이 아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속사에서는 이 당시 때 이야기를 하며 원래 발목이 좋지 않았다. 발목이 양쪽 다 많이 안 좋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김호중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대중분들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저 다리 절뚝거리는 모습 계속해서 컨셉인 것 같다. 보면 볼수록 어처구니가 없다. 라는 분들의 이야기가 사실 더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은 김호중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김호중도 그렇고 팬들도 참 징하다. 어메이징이라고 언론사에서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재판일 날 많은 김호중의 팬들이 모였다라고 하죠. 또 김호중 팬덤 사이에서는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았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일부 극성 팬들이 이렇게 어메이징할 수 없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호중 역시 공연을 강행하는 건 물론 사고 이후 열흘 만에 음주를 인정하고 출석한 경찰서에서 마지막 자존심을 운운하며 비밀 통로로 나가겠다 고집을 부렸고 결국 모습을 드러내더니 어쨌든 죄송이라는 사과 아닌 사과로 문매를 맞으며 가관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일부 팬들의 행동 역시 상식 바뀌었죠. 김호중 사태 이후로 기부금이 전달됐지만 오히려 거절당한 것을 시작으로 김호중이 강행한 공연을 관람한 팬들은 과도하게 그를 감싸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음모론까지 제기를 했고 수백 장의 탄원서까지 제출이 되며 맹목적인 팬심을 보여줬는데 이 현장에서 다리를 절뚝이며 들어오는 김호중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고 김호중의 어머니를 사칭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이건 재판이 아닌 팬미팅을 방불케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김호중의 팬들이 이처럼 극성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로 인해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되지만 과도한 감싸기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 여론이 만들어지며 안 그래도 괘씸죄가 더해지고 있는 김호중을 밉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명 법원 오픈런. 이거 명품 사기 위해서 매장이 오픈하기 이전에 대기하고 있다가 오픈 딱 하면 뛰어가는 걸 오픈런이라고 하죠. 법원 오픈런, 어머니 사칭 인터뷰. 이처럼 어메이징징징한 이들의 행보는 어디까지 가는 걸까? 이런 비판이 괜히 나오겠습니까? 이게 정말 사회적, 제도적, 정치적 조작일까요? 김호중이 정치적 조작까지 포함될 만큼 그렇게 엄청나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 급기야 김호중의 어머니를 사칭했던 당사자가요. 이날 함께 법원 재판에 참석했었던 김호중의 부친, 아버지의 지인이다 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해프닝 사태를 좀 보니까 알다시피 부친만 분명히 현장에 참석을 했는데 한 여성이 우리의 겁 많다, 잘못한 거 맞다라고 호소했죠. 그런데 부친의 지인이다 라는 설이 제기가 된 겁니다. 왜인가 봤더니 김호중의 첫째 반에 혼돈의 가족 사태까지 벌어졌다. 혼돈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용을 보니까 김호중을 사칭한 이 여성 친모는 당연히 불참했고요. 친부만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 방청객을 17개로 제한해서 소수만 들어간 법정인데다 가족이 먼저 들어가는데 이 엄마를 사칭했던 여성은요, 바로 김호중의 아버지와 함께 들어간 여성이었다라고 합니다. 재판부가 가족이 왔냐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손을 번쩍 든 여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려졌다시피 김호중의 친모는 아니었던 거죠. 분명한 건 김호중 아버지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김호중이 방송에서 부모님이 10살쯤 이혼하셔서 할머니 손에 자라 외롭게 컸다라고 밝혔고 김호중의 부모는 그때 이혼하고 각각 재혼하여 새 가정에서 아이까지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호중이 중학교 때 재혼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며 그 집의 아이들과 사이에서 적응하기 힘들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호중이 미스터트롯 성공 이후에 친모가 팬들의 선물과 후원금을 받으려 하여 문제가 된 적도 있죠. 그리고 10살에 헤어지고 청소년기에도 함께하지 않은 아버지와 인연 자체가 깊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친부로서 연락만 주고받던 사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번에 아버지가 김호중의 변호사를 독단적으로 선임하며 호흡이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재판으로 김호중의 가족사가 또 한 번 재조명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번 재판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김호중의 어머니를 사칭한 여성이 아버지와 단순히 지인 사이가 아니라 아버지와 연인 사이가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실제로 과거 김호중이 어린 시절 어머니와 갈라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안진용 기자님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소속사 관계자의 말이 있습니다. 직접 밝혔는데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랑 같이 온 것은 맞는데 아버지의 여자친구인지 뭔지 정확하게 아무것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어보질 않았다. 근데 아버지가 현장에서 엄마가 아니다 라는 걸 얘기를 정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아닌 건 거의 99%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김호중의 이번 재판에 정작 큰 연고가 없는 아버지가 변호사를 독단적으로 선임하며 참석을 했고, 정작 재혼한 가정이지만 어머니 밑에서 자란 김호중은요, 어머니는 또 이 현장에 등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추측을 해보면 이 김호중의 팬들과 또 문제가 있었던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어머니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아들을 버린 적이 없다. 호중이가 예능방송이나 다른 곳에서 꼭 나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고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로 김호중은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걸까요? 그 이후로 김호중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았고, 이번에 정작 큰 인연이 없었던 아버지가 웬 여성과 함께 등장을 하게 됐으니 김호중의 입장에선 참 이래저래 참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기종 김호중 본인과 이광득 대표 그리고 본부장 매니저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이 법정 안팎으로 김호중을 보기 위해 온 수십 명의 팬들로부터 일찍부터 이 법원은 굉장히 북적였다고 합니다. 김호중의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이날까지 김호중의 선처를 바라는 120여 개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2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재판임에도 일부 팬들은 오전부터 법정을 찾아와 복도에서 대기를 했다고 해요. 팬들이 더욱더 몰리자 일부는 안면이라도 있는 듯 서로 인사까지 나눴고 가방으로 대기줄 자리를 맡는 등 방청 경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좌석 관계상 선착순으로 온 17명만 법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나머지는 법정 복도에서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착순 경쟁 끝에 입정한 이 중에는 김호중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여성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취재진에게 있는 그대로만 써주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만. 정말 잘못했어요라고 호소했고 법정 안에는 경위 10여 명이 대기했으며 재판 시작 전 방청객들에게 전화기 꺼주세요, 통화하시면 안 돼요 등 조용한 방청 태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난리가 났다는 겁니까? 이미 시작 전부터 오전부터 팬들이 몰려가지고 복도에서 바글바글하게 몰려 있었고 또 법정 안에서도 핸드폰 켜고 뭐 촬영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화기 꺼달라, 통화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 사실 이 법정은 굉장히 좀 조용해야 하고 정숙해야 하는데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윽고 검은색 양복 차림과 살짝 탈색된 머리에 김호중 본인이 다리를 절둥이며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일부는 울음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렸고 또 다른 일부는 웅성웅성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경위가 말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줘서야 잠잠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많은 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이 법정을 좀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이런 모습 사실 김호중 본인에게 도움될 게 전혀 없는데 말이죠. 자, 어찌됐건 뺑소니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요, 김호중 본인은 첫 재판 13분 만에 종료가 되었는데 중요한 건 혐의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김호중 본인의 입에서 혐의 인정한다, 잘못했다, 또는 혐의 인정하지 못한다, 나는 억울하다, 뭐 이런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다음 공판 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13분 만에 첫 재판이 종료가 됐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나 봤더니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김호중 측은 기록을 열람 복사하지 못했다라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지 못했다? 아니 이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지 못했다라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걸까요?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자세히 보면 이러한 말이 적혀져 있어요. 직업이 뭐냐라는 질문에 가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경찰이 낭독하는 공소사실을 듣고 나서도 기록 열람 복사를 못했다라며 다음 기일에 밝혔다라고 하여 혐의에 대한 입장을 미루면서 재판이 단 13분 만에 종료가 돼버린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보통 재판이 열리면 최소 1시간 이상은 진행이 돼야 하는데 말이죠. 일각에서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김호중이 또 꼼수를 핀 게 아니냐, 또는 이 관련 변호사들이 일부러 다음 재판으로 미루자. 왜냐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재판의 재판부의 이 판단과 발표가 나게 되면요, 이걸 뒤집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첫 재판에서 김호중이 유죄다라고 판결이 땅땅땅 나는 순간 김호중은 이것을 뒤집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날 첫 재판을 진행한 김호중의 변호인단은 특히나 자동차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 법무법인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이곳은 사실 검사, 부장판사 등이 대거 소속된 형사사건 전문 대형 로펌이라고 해요. 2020년에도 김호중 팬덤이 악플러를 고발했을 때 사건을 담당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결국 재판부는요, 8월 19일 날 공판을 한 번 더 열어서 김호중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로 했다고 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김호중 본인에 대한 혐의와 이 뉴스 기사만 검색해도 대략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다음으로 재판을 미뤘다? 이것부터 뭔가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김호중의 뺑소니 사고를 덮어주려고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의 변호인, 이 두 사람은 다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는요, 자신들이 이번 사건을 덮으려고 했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호중 본인만이 이상하게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라며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라고 하여 실제 공판이 8월 19일 날 한 번 더 열리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옆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어떤 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 법정 밖 복도에는 방청을 희망하는 수십 명의 팬이 줄을 서서 대기를 했고요. 김호중이 등장하자마자 일부 방청객은 눈물을 보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굉장히 이번 짧은 13분의 재판 중에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요. 어차피 벌금형 내가 다 빼줄게. 김호중이 재판에서 거짓 자수를 한 정황이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김호중이 직접 시켰던 녹취록이 예전에 공개가 됐잖아요. 요번에 첫 재판에서 검찰은요, 김호중 등이 막내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게 되자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이 나서서 매니저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김호중의 소속사 본부장은 막내 매니저에게 전화를 해서 네가 음주한 걸로 해라. 어차피 벌금형밖에 안 된다. 또 소속사의 대표는 네가 호중이 옷을 입어라. 내가 나중에 다 빼줄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뉴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또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해요.
너 어차피 초범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서 자수해. 너 어차피 운전할 일도 없잖아. 이러한 말까지 김호중과 일당들이 했다라고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 결국 김호중의 이번 공판은요. 하느니 안 하느니 뭐 이건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굉장히 애매하게 상황이 넘어가고 말았고 오히려 팬들의 수백 장의 탄원서와 40여 명의 방청 희망 팬들이 몰려서 눈물을 흘리고 김호중에 대해 안타까워했었다라는 것이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와중에 결국 공범 3명은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호중은 지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다음 재판으로 8월 19일로 또 한 번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연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땐 이게 사실 말이 되는 핑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정말 황당하다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법제도면 내에서는 이것이 불법이라거나 부당한 요구는 아닐 거예요. 실제로 기록 열람 복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상황으로서 일정을 미룰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아마 존재할 겁니다. 이것을 잘 이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김호중의 어머니가 등장을 했다라고 해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애가 너무 겁이 많아서 그렇다. 너무 미워하지 마라. 무슨 말일까요? 김호중의 모친이 아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애가 잘못한 거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호소를 했다고 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김호중의 이런 모습들을 놓고 본다면 사실 이런 얘기를 어머니가 할 수가 없을 텐데 재판이 시작되고 김호중이 법정에 출석하자 김호중의 부모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김호중의 첫 공판은 시작한 지 15분 만에 종료가 되었고 공판이 끝나자 김호중의 모친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렸고 부친은 아내를 부축했다고 해요. 이날 김호중의 팬덤 아리스로 추정되는 방청객들고 법정 곳곳에서 눈물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황당하게도 여기에 대한 반박 기사가 났습니다. 첫 재판에 모친이 나타났다? 알고 보니 사칭녀였고 부친만 여기에 참석을 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뭐 지금 모친이 막 눈물을 흘리며 김호중의 엄마라고 주장했다. 아이를 너무 미워하지 마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이 여성은 김호중의 모친을 사칭한 것으로 실제 재판에는 아내를 부축했다라고 표현된 김호중의 아버지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13분 정도의 짧은 재판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구나. 기사에는 이렇게 표현들이 됐지만 실제로는 거의 뭐 아비규환이 아니었을까? 보이시죠? 희대의 법정 소동극이라고까지 지금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고 이 부분으로 인해 김호중이 재판 결과조차 나오지 않고 다음 일정으로 미뤄진 사태까지 지금 많은 분들의 날선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한편 김호중 사건 관련자들 역시 같은 날 첫 재판에 선다.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고 은폐를 시도하려던 움직임이 포착,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구속 기소된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불구속 기소된 매니저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싸늘한 대중의 시선과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우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가 된 가운데 열리게 되는 첫 재판인 만큼 향후 김호중의 연예계 활동의 재판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과연 김호중의 재판 결과가 어찌 나올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야, 이 와중에 또 우리의 통수를 치게 되는 반전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한 이메일을 계속 받았는데 그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김호중이 뭐 변호사를 바꿨다라는 얘기였는데요. 김호중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기사로서 드러났습니다. 뺑소니 재판을 앞둔 김호중, 변호인만 6명이다. 본부장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관 예우를 받고 뭐 엄청난 경력을 가진 검찰총장 대행을 맡았었던 이 조남관 변호사 말고 지금 또 변호인들이 추가로 여러 명 선임이 됐다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태를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서 보니까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첫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추가 선임했다. 취재 결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은 지난 26일 법무법인 현재 소속의 전상귀, 조한우 변호사 2명을 담당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특히 전상귀 변호사는 김호중과 같은 울산 출신으로 개인 블로그에 소개가 되어 있다. 이튿날인 27일 법무법인 대환 소속 변호사 3명이 사임했지만 이날 이호선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이로써 김호중의 변호인단,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추영훈 변호사를 포함하여 총 6명이 되었다. 김호중이 다가오는 첫 재판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는 조남관 변호사, 추영훈 변호사 등 2명의 변호인만을 선임했다. 이 중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 씨는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이죠. 좀 더 내용을 볼게요.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 26 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는 10일 김호중과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 씨, 매니저 장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앞서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한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검찰 측에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이광득 대표와 증거인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은 본부장 전 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주치 상태로 운전하고 김호중을 대신해 허위 자수했던 매니저는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 도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했던 매니저는요,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요, 이게 뭡니까? 엄청난 화려한 변호인단들이 선임이 됐습니다. 조남관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같은 고향 출신의 울산 변호사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까지. 지금 이 첫 재판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다음 기사를 보니까 6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전 검찰 수장도 포함이 되어 있다. 검찰 수장이 누구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조남관 변호사와 검찰 출신의 변호사까지 함께 지금 선임이 된 거죠. 아무래도 조남관 변호사는요,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기 때문에 이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았었던 경력으로 인하여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앞에 말씀드렸던 검사 출신의 변호사까지 추가로 선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호화로움에도 초호화 변호인단 6명이 선임이 된 건데,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것처럼 첫 공판에서의 재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재판 결과를 뒤집는다라는 건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만큼 이 김호중 입장에서 봤을 때 7월 10일 날 열리는 첫 재판에서 절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지 않나 라는 생각마저 들어 보입니다. 자, 결국 조남관 변호사를 비롯하여 검사 출신의 변호사까지 6명의 변호사가 김호중을 변호하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변호사는 한 명이면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